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니까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올랐던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그리고 화학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2% 나란히 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가로 봐도 될지 자세한 이야기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론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바닥 통과했고 이제 주가에 오름세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예전에는 시간만 필요했다면 네. 이제는 기대도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단기 등락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냥 오래 기다리면 결국 언젠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다면 막연하게. 네, 이제는 시간도 물론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해서 7만 원 이렇게 갈 건 아니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설비 투자의 축소 얘기도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 다른 여타 업체들은 설비 투자 축소 얘기까지 나왔고요.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이 가격이면 사도 된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지금 부담스러운 재고도 어느 순간인가 해소가 될 거고 근데 유일한 악재, 남아있는 악재,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문제죠. 네. 이게 벌써 1년을 끌었는데 올 언제 연말에도 나오나요? 힘들다. 내년에나 나온다. 네. 그래서 정말 미국은 그동안 꾸준하게 만들어왔던 무기 이런 것들 제외하면 제조업 역량이 정말로 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에 인텔과 마이크론이 연합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3D X 포인트도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금 제조 역량은 거의 제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인텔은 굳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즈가 과연 언제 나올지가 마지막 숙제로 보이고요. 네. 이걸 제외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여전히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기대감을 명확하게 가져볼 수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오늘은 왜 오르는 거죠? 물론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 좋고 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야 뒤늦게 이제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그쵸. 있는데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봤던 2010년 1월 달부터 2년 동안 지겹게 떨어진 것처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10만 전자 얘기하고 모두 찬양했던 그 시기가 네. 하이라이트였다면 지금이 이제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절로 보면 업황 자체는 이제 초겨울입니다. 이제 막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가는 초겨울이 아니라 늦겨울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봄으로 가고 있는 그 추세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의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뒤늦은 분석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 한번 붙여본다면 IRA와 관련돼서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공화당으로 정말 양원이 넘어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쉬어갈 수도 있죠. 물론 안 오른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른 종목이 조정받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내 종목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조정을 왜 받냐라고 불만스럽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IRA와 관련돼서 반도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동일한 전략이라는 거죠. 지원하고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공통의 과제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승의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요. 네. 둘째로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구?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공매도도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야 이익이 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매도도 네이키드가 안 되고 빌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손실, 환율도 지금 올라가면서 손실, 그다음에 들고 있는 만큼 금리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그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이니까 공매도 세력도 빠르게 포지션을 축소해야 됩니다. 뭐가 가장 공매도가 많았을까요?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네. 한 전체 매수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청산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승의 이유로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EM 펀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쪽에 자금을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겠죠. 네. 그런데 최근 중국 아시다시피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EM 비중 중에 가장 큰 게 중국인데 중국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래서 중국을 팔아서 우리나라를 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별로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EM 마켓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산다면 삼성전자라는 거죠. 네. 그럼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업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이틀 무렵으로 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새벽인 것 같으니 이 종목이 분명히 업황이 나쁘고 4분기 실적도 망가진다라고 하는 전망 하에서도 주가는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네.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흔들릴 가능성은 높고요. 4분기 실적은 1분기까지도 좀 부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앞선 주가의 선 반영에 대한 움직임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황의 뭔가 턴어라운드의 시기 그리고 이 겨울의 끝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보면은 그 선반영의 시기도 대략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업황의 흐름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 반도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하반기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와서 실제로 사파이어 레피지 나온다고 해서 기존의 서버를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이퍼스케일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서버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DDR5가 폭발하는 시기는 사파이어 레피지가 내년 연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나 이제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신규 서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새 칩이 나오기 이전까지 신규 투자를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신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미리 사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도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저점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를 통해서 쌓여있는 IT 세트의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될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건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연말 소비는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때 IT 세트의 재고 소진을 하지 못하면 쌓여있는 반도체 재고의 소진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의 시기라든지 반등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반기 회복을 본다면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가속도는 아마도 상반기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업황은 지금 이미 바닥을 서서히 이제 통과하려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본격적인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 그것도 1분기보다는 2분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 시기를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뭔가 우리가 접근 전략을 짤 때 지금 한꺼번에 와르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에 슬슬 시도를 걸어보는 게 더 좋겠네요. 네, 일단 예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네. 제가 반도체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최근 들어서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적정 매수의 시기는 1분기, 2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설사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점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뭐 바닥을 확인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물량을 담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추가 매수의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좋으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네. 저는 그거는 내년이 맞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로 담아야 되지만 네. 기존에 이제 뭐 7만 원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의 가격의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는 분들의 신규 매수 시기는 더 싼데 왜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한 어떤 추세 상승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갈 수 있고 안정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과 추가 매수의 관점은 조금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 장비 소재 뭐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수급도 엄청나게 유입되고요. 주가 상승이 막 엄청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최근에 홍콩 증시의 급등,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낙폭과대주들은 전부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가격 회복은 일정 부분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추세 회복도 종목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날 말씀드렸던 세 종목을 저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왜냐하면 우리가 후공정이 부족해서 후공정 쪽의 개발에 좀 더 무게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공정 쪽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공정에서 의미 있는 마켓 쉐어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PSK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쪽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료 쪽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텐텐텐에서 또 같은 종목을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저도 SNS텍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한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포토마스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EUV 공정 소재의 지금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SNS텍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세 종목을 저는 네.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긍정적인 종목군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좋을 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거는 수급적인 여건일 뿐일까요? 이쪽의 수급을 빼서 반도체주를 사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신고가에 갔던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평소에도 받을 수 있는 조정 아닌가요? 근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네. 내년도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러니까 EV 에비타보다는 캐펙스가 훨씬 많아질 거다. 그러면 과연 이런 종목군들의 높은 밸류를 내년에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는 각자 고민할 문제죠.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를 막 폭발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네. 전망이 벌써 저 하늘끝까지 가 있는 양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수준까지밖에 그 이상으로 팔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도운 앵커는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5천만 원에 샀는데 네. 차가 너무 좋아서 네. 저한테 선배 이 차 너무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소개합니다. 네. 제가 사려고 갔는데 저한테는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없어서 네. 저는 6,50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면 제가 물론 살 수도 있죠. 정말 매력을 느껴서. 그렇지만 그 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의 차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 차이를 넘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내년도에 경기가 좋을 건가?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지금 오늘 정도의 조정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내년에 정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보다 캐펙스가 많아지는 이 자금 소요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전지 관련한 코멘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